켈로이드에 대해서 진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는 MCK고요. 오늘 켈로이드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거예요. 두 분! 성형외과 류정엽 교수님,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이정훈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어떻게 친구? 친구라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나이가 한참 많아.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니, 저희가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협업. 아, 저희가 경대병원에 함께 하면서 네. 이렇게 다른 과 교수님들이 오늘 하나의 질환에 대해서 함께 출연해 주신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없었던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켈로이드가 네. 협업이 중요한 게 아닌가. 네. 두 분 자주 보십니까? 전화는 많이 합니다. 직접 만나는 거는 코로나 이후엔 처음인 것 같은. 드라마 보니까 막 싸우고 그러던데. 예. 어쨌든 오늘 이 켈로이드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상처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죠? 피부가. 네. 그래서 상처가 도드라지고 커져 보이는 거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몸에 어디선가 상처가 났다가 다시 이제 흉터가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두껍게 올라오고 딱딱하게 만져지고 빨갛게 되면서 아프고 쓰라리고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 모든 걸 다 켈로이드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켈로이드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귓바퀴나 이제 이런 가슴 한 가운데나 이제 턱 밑에나 이런 쪽에 굉장히 딱딱하게 또 계속 커지는 이런 딱히 상처가 없어도 아니, 그 상처는 나죠.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나고 나서 네네.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낫지만 네, 그게 계속 흉터가 커지는 그런 것들을 켈로이드라고 저희가 또 왜 생기는 거예요? 체질 알러지 같은 건가?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최신 지견으로는 이제 귓바퀴도 그렇고 여기 턱 밑이나 가슴 한가운데도 그렇고 이쪽에 피지샘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지샘하고의 어떤 염증 반응 때문에 좀 더 잘 생긴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여드름 나는 그런. 예, 그런 것 때문에. 네. 예. 아, 그래서 켈로이드가 같은 분이라도 네. 위치 귓바퀴는 생겼는데 다른 곳에는 상처에는 켈로이드가 안 생겼어요 하는 분들은 네, 근데 그런 거가 수도 있을 이유일 수 수도 있을 것 있겠네요. 같아요. 네. 아, 두 분 여기서 지금 토론하시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어떤 경우에 이 켈로이드를 좀 저희가 진짜 이거 켈로이드인가? 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정도일까요? 상처가 나면 이 상처가 다시 원래 조직으로 회복하는 단계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염증 단계, 네. 두 번째는 증식 단계, 세 번째가 이제 성숙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 흉터는 대부분 성숙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숙 단계에서 우리가 흉터는 그만 자라라라고 브레이크가 걸려야 맞아요, 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켈로이드 환자분들은 그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죠.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계속 이제 자라기 때문에 커지는구나. 예, 커지게 되면 그게 이제 켈로이드로 발전할 수 그럼 있어요. 또 흉터가 이렇게 크게 자랄 경우에는 꼭 이 켈로이드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네요. 네. 그럼 일단 올라왔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어요? 올라왔을 때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관이 볼록한 것 때문에 안 좋다는 거 하나. 맞아요. 두 번째는 증상이 있어요. 이제 아프고 가렵다. 가렵고 따갑고 네. 쓰라리고 이런 예. 증상들이 있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 병변에다가 그 볼록 튀어나온 이제 흉터에다 직접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염증 작용이나 이런 여러 반응에 의해서 그게 좀 줄어들어요. 그럼 가려운 것도 가시고 심지어는 이 볼록 튀어나온 정도도 좀 깔아앉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한 5번 정도 이야기했던 트리암시놀론 그거 네. 맞죠? 네네. 또 알짝겠다. 맞아 보셨죠? 네, 맞아봤죠. 엄청 엄청 아프죠? 아파요. 너무 아프고 아프죠. 네, 맞아요. 사실 그게 이런 여드름이 났거나 이런 때도 잘못 맞으면 피부가 오히려 쑥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오히려 이렇게 올라온 피부에는 들어가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아, 그러면 올라왔던 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상처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느낌이 흉터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건 네.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아예 찢어서 이제
새로 새로? 이제 이런 흉터 말씀도 하시거든요. 애를 하나 낳는데 이게 흉터가 올라오면 하나 더 나서 다음번에 할 때 좀 잘 맞습니다. 하면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켈로이드 심한 분들은 네. 보통은 첫째 제왕절개하면 둘째도 하니까 제왕절개 하고 나서 수술할 때 이제 그 켈로이드 부분 떼내고 다시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럼 또 잘 안 생기나요? 첫 번째 켈로이드가 생겼을 때 두 번째 수술 이후에 켈로이드가 또 반드시 생기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제 개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수술을 또 해서 다음에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명확한 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사실 오늘 우리 교수님 나와주신 게 이걸 방사선 치료도 좀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자꾸 재발하는 켈로이드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아. 어떤 분은 수술하고 한 번 수술을 했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계시죠. 예. 네. 근데 수술을 했는데 또 생겼다 이런 사람은 다음에도 또 생기고 계속 재발할 그럴 수 가능성이 있구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 재발률이 아주 높게 보고한 데가 2%, 적게 보고한 데는 뭐 0.23%, 뭐 0.5%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효과가 엄청 좋은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방사선 치료라는 거 방사선 때문에 암 생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5% 미만이라는 건 의학에서는 굉장히 낮다는 뜻인데 5%도 싫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920년대, 뭐 30년대부터 켈로이드를 치료했던 어느 나라의 어느 병원에 보고 이런데도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치료한 부위에는 암이 안 생겼다 이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켈로이드의 방사선 치료를 했다 이 보고는 1910년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100년 전에도 그러면 했습니다.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효과와 이제 그런 위험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주 안전한, 비교적 안전한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상처가 안 생겨야 되죠. 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을 살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 넘어지면서 생기는 상처나 뭐 사고를 당해서 생긴 상처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그건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처인데 이제 일부러 이제 귀를 뚫려서 만든 상처라든지 뭐 문신을 한다든지. 문신한다든지. 네. 예. 그런 등등의 일부러 내는 상처는 최대한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많이 커졌을 때 왔을 때랑 그래도 조금 올라왔을 때 치료를 바로 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하면은 병원에 일찍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켈로이드 피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런 발전된 치료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 예. 오늘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